생태계 평형, 먹이관계와 생태피라미드, 생태계에서 먹이관계, 생태계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먹이사슬, 생물 사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야.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에 먹히고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로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해 가게 됩니다. 먹이그물, 여러 생물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나는 거야. 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다.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라고 하죠. 먹이물 생태계 생물들은 하나의 먹이사슬만 연결되지 않고 여러 먹이사슬에 동시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새는요, 거미도 먹고, 송충이도 먹고, 진해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이런 식으로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먹이사슬과 먹이물, 실제 생태계에는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다른 하나의 생물종은 또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얽혀서 복잡한 먹이물을 나타내고요.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먹이물이 복잡해지고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됩니다. 먹이사슬이 무한히 이어지지 않아요. 먹이사슬의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에서 5단계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먹이사슬의 에너지 흐름, 생태계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하는데 유기물에 전해된 에너지는 각 영양단계에 속한 생물의 생명활동, 세포호흡 등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남은 것은 상위 단계로 이동해요.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됩니다. 생명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비대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죽어버려요. 태양의 비대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저장되고요.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된다. 생체 피라미드,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단계에 속하는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인데요. 안정된 생태계는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자, 에너지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요. 생물량도 마찬가지고 개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효율은요,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가 더 커요. 하위 단계가 효율이 점점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에너지 효율, 생태계의 한 영양단계에서 다음 영양단계로 이동한 에너지 비율인데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전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해주면 에너지 효율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의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얘의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얘의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점점점 높아진다.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 태양의 비대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되고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 영양단계의 에너지 양과 에너지 효율은 어떠한지 알아봅시다. 자, 지구가 있으면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옵니다. 이 에너지가 순환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던 게 빠져나가고 끝이에요. 절대 순환하지 않습니다.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에너지 양은 상대값입니다. 태양에 에너지가 있었어요. 생산자가 20810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요만큼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고사 낙엽이 떨어지고 죽은 거예요. 요만큼 나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는 욜로 빠져나가고 1차 소비자로 가고 상위 영양 단계로, 그 다음에 죽고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치면 얘가 돼야 돼요.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 3021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으로 일단 빠져나가고요. 사체로 빠져나가고요. 2차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합치면 얘가 나와야 돼요. 다음 2차 소비자가 505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270이 빠져나가고요. 105 빠져나가고 나머지 얘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얘를 합치면요, 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자, 3차 소비자는요, 최종 소비자입니다. 얘를 잡아먹을 놈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호흡을 하고요.
자, 사체 배설물로 빠져나갑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얘가 돼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얘네들 물질을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받은 양과 분해자가 내보낸 양이 똑같아야 돼요. 5399. 됐죠?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이동,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고요. 결국은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하는데 각 영양단계에서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다음 영양단계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들어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결국은요,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각 영양단계 에너지 양,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20810이었는데 이 중에 일부만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 중에 일부만 2차 소비자한테 전달됩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 중에 역시 일부만 3차 소비자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은 호흡량과 사체, 배설물 합쳐서 요 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영양단계 에너지 양은 열로 방출된 양, 분해자로 이동한 에너지 양,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한 에너지 양을 합해서 구합니다. 에너지 효율, 한 영양단계에서 다음 영양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20% 범위에 있으며 생태계와 생물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이에요. 자, 생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전 영양단계가 100이 있었는데 얘가 50만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요. 전 단계분의 100분의 현 단계 50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0%가 나와요. 다시 봅시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자, 생산자가 있고요. 1차 소비자가 있고요. 2차 소비자가 있고요. 3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단계, 즉 생산자의 에너지 양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080분의 301 곱하기 100 하면 14.5% 나와요. 자,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요. 전 영양단계가 1차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21분의 505, 16.7%. 다음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요. 전 영양단계가 2차 소비자니까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분의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3%. 자, 이렇게 단계가 진행될수록요. 에너지 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효율은요. 에너지 효율은요. 점점점 커지네요. 에너지 효율은 점점점 커진다. 기억해라. 영양단계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들지만 에너지 효율은 높아진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야.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된다. 기억해 놓고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됩니다. 또 종당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돼요. 종당성이 높다는 뜻은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는 메뚜기만 죽으면 개구리, 뱀 다 죽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는 개구리가 죽더라도 매는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뱀이 개구리만 죽어도 멸종돼 버려요.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가 더 안정된 생태계다.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생태계 평형주의 원리,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사슬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대부분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평형이 유지되다가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얘는 잡혀 먹히고 얘는 먹을 게 많으니까 늘어나겠다. 그지? 얘는 잡혀 먹히니까 감소하고요. 얘는 먹을 게 많으니까 늘어납니다. 자,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점점점 잡아먹히겠죠. 그죠? 얘가 잡아먹혀. 자꾸 잡아먹혀. 그럼 얘가 감소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덜 잡아먹히니까 다시 늘어나. 그리고 얘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줄어들어. 그러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멸치로 알아보는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 보자. 자, 멸치를 물에 불린 다음에 멸치 윗속에 플랑크톤과 작은 생물이 관찰됩니다. 멸치는 멸치 윗속에 발견된 생물보다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요.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멸치가 얘네들을 먹어요. 그럼 고등어, 범고래 이렇게 먹이사슬에 따라 에너지가 이동한다.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얘네들을 멸치가 먹고 멸치는 정갱이나 고등어에 먹히고 고등어는 얘네들을 먹고 그 다음에 가다노가 얘네들을 먹고 정갱이는 참치, 가다노가 참치에 먹히고 참치는 범고래에 먹히고 이렇게 됩니다. 멸치는 1차 소비자면서 2차 소비자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먹으니까. 먹이관계와 생태계 평형 1905년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했어. 자, 이때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사슴의 개체수는 10의 4승 곱한 거고요. 늑대는 10의 2승 곱한 거야. 자, 늑대 개체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냥을 허용한 후에 개체수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초원이 점점점 없어져요. 먹을 게 줄어드니까 다시 사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늑대는 개체수가 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 거예요. 현재 이 상태가 된 거야. 처음 상태하고 비율이 완전히 달라졌지. 1905년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은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 개체수가 감소해서 늑대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사슴이 늘어난 거다. 1920년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까닭은 사슴 개체수 급격한 증가로 초원의 생산이 감소해서 먹이가 부족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거야. 35년 이후 초원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늑대 개체수도 증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될 것이다. 자, 점점점 이렇게 되돌아갈 것이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처럼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환경변화 생태계. 자,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변화가 일어나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대부분 평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는 환경변화는 생태계 평형을 깨져버리고요. 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은 자연재해, 홍수, 산사태, 화산폭발 등 생물의 서식이 파괴되고 먹이용을 변화시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립니다. 인간의 활동, 벌목,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오염, 인구의 도시 집중화, 산업화. 이걸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생태계 평형이 깨짐, 벌목, 경작지 개발, 건물, 환경오염, 도시 집중과 산업화. 읽어보시고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생물의 서식 보호, 훼손된 서식 복원해야 되고요. 자연형 하천 복원, 생태계 가치가 있는 곳,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옥상공원을 가꾸고요.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한다. 도시 열섬 뭐냐면 도시에서 난방을 많이 하니까 도시에서 온도가 높고 외곽으로 가서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야. 열이 섬처럼 고립됐다고 해서 열섬 현상입니다. 멸종위 생물은 천연기물로 지정해야 된다. 열섬 현상, 도심 기온이 주위 기온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공장,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열 기관으로부터 방출된 열이 도심 기온을 높이는 거고요. 자연형 하천 복원, 콘크리트 제방 대신 나무, 풀, 흙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요. 하천 주변에 생물 군집 조성하고요. 수질 정화시설 설치하고 물길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자정력 갖춘 하천 형성시켜서 생물의 서식을 제공한다.